없애라 그랬지. 이 결혼 보여주기 쇼라고. 우리 집 아이 아니라잖아. 김영도가 신부 대기실에서 아진에게 속삭인 말에 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경자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딸이 배를 감싸며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또렷이 봤다. 30분 후 패백실에서 아진이 쓰러졌을 때 경자는 그 귓속말이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순간을 믿어주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새벽 5시 노경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세상은 경자에게만 고요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던 중 폭발 사고로 한쪽 귀를 잃었고 그 후 병원에서의 의료 과실로 남은 청력마저 모두 사라진 지 벌써 40년이 넘었거든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경자는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이지만 경자에게는 소중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딸 미나진이었습니다. 28살의 아진은 경자의 전부였고 살아가는 이유였죠. 작은 거울 앞에서 세수를 마친 경자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웃을 수 있는 얼굴이기도 했어요. 주름진 손으로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으며 경자는 오늘도 딸과 함께할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이 작은 원룸은 비록 넓지는 않았지만 경자와 아진이 서로를 의지하며 만들어 온 따뜻한 보금자리였거든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아진이 들어왔습니다. 경자는 딸의 입술 모양을 보며 아침 인사를 읽었어요. 임신 7달째인 아진은 불룩한 배를 한 손으로 받치며 조심스럽게 경자 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경자는 딸의 얼굴에서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눈가에 짙은 그림자가 서려 있었고 입술은 자꾸만 떨리고 있었거든요. 오랜 세월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경자는 사람의 표정과 몸짓을 읽는데 누구보다 예민해졌습니다. 특히 딸의 마음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진이 기뻐할 때, 슬퍼할 때, 걱정할 때의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아진의 표정에는 깊은 불안과 걱정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경자는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아침 먹었니? 몸은 괜찮고? 아기는 어떤지 궁금해. 네, 먹었어요. 아기도 괜찮아요. 어젯밤에 좀 활발하게 움직여서 잠을 못 잤지만 그래도 건강한 증거니까 좋은 일이죠. 딸의 미소를 보며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 뒤에서 무언가 억지로 만들어낸 듯한 어색함을 느꼈어요. 아진의 손을 잡았을 때도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까지 배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시댁에서 결혼식 최종 점검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드레스 마지막 피팅도 하고 패백 순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대요. 예식장 리허설도 있고요. 아진이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는 동안 경자는 딸의 표정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시댁이나 결혼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진은 미세하게 몸을 움츠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깨가 경직되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거나 숨기려 하는 것 같았어요. 김세윤과의 결혼이 결정된 것은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로스쿨을 나온 검사 지망생인 세윤은 겉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사람 같았어요. 차분하고 예의 바르며 아진을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거든요. 하지만 혼전 임신으로 인해 모든 것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진행되었고
경자는 마음 한구석이 계속 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윤의 아버지인 김영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여전히 불쾌하게 남아 있었어요. 지역 법조계의 은퇴한 원로인 김영도는 대외적인 체면과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경자와 인사를 나눌 때도 겉으로는 예의를 갖췄지만 형식적인 미소만 지었을 뿐 진심 어린 따뜻함은 전혀 느낄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경자의 청각장애를 알고 난 후에는 미묘하게 시선을 돌리며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경자는 딸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수화로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가장 중요해. 아기 생각해서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뭔가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도 돼. 괜찮아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세윤 오빠가 다 알아서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따라만 가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아진의 목소리에는 전혀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한 톤이었어요. 경자는 딸의 얼굴을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백한 안색, 초점 없이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습관적으로 배를 어루만지는 손길까지 모든 것이 경자의 모성 본능을 자극하며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말씀하시길 결혼식은 조용하고 품격 있게 하자고 하셨어요. 너무 화려하거나 시끄럽게 하지 말고 격식을 제대로 갖춰서 단정하게 치르자고 하시더라고요. 하객들도 꼭 필요한 분들만 초대하고요. 아진이 시댁 이야기를 할 때마다 경자는 점점 더 큰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조용하고 품격 있게라는 말이 과연 딸과 손자를 위한 진정한 배려일까? 아니면 혼전 임신이라는 상황에 대한 체면치레이자 숨기려는 의도일까? 김영도의 차가운 시선과 형식적인 태도를 떠올리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하지만 경자는 그런 의심스러운 생각을 딸 앞에서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딸 가진 죄밖에 더 있겠어요. 경자는 마음속으로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속으로는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딸 앞에서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최선을 다해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했어요. 손으로 정성스럽게 수화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너만 행복하면 돼. 엄마 귀 안 들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웃으면 엄마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거든. 아지는 엄마의 따뜻한 수화를 보며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 그 눈물을 감추려 했어요. 경자는 그런 딸의 모습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딸을 깊이 괴롭히고 압박하는 일이 분명히 있지만 딸이 먼저 털어놓지 않는 한 경자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엄마, 전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윤 오빠도 저를 정말 아껴주고 있고 시댁 식구들도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아진의 말과 표정, 그리고 몸짓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오랜 세월 딸과 함께 살면서 아진의 마음과 감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딸은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죠.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경자의 심경은 무척 복잡했습니다. 딸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불안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청첩장도 발송되었으며 예식장도 예약이 완료된 상황이라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나가봐야겠어요. 시댁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진이 조심스럽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경자는 딸의 코트를 정성스럽게 정리해주고 목도리까지 꼼꼼히 둘러주며 수화로 말했어요. 조심히 다녀와. 절대 무리하지 말고.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바로 들어와. 아기 생각해서라도 건강이 우선이야. 네, 알겠어요. 엄마도 혼자 계시면서 몸조리 잘하시고 저녁 꼭 챙겨 드세요. 그날 오후 아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을 향해 떠났습니다. 경자는 문 앞에서 딸이 계단을 내려갈 때까지 지켜보며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딸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아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경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맴돌던 불안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늘만은 딸을 위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경자는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흰색 한복을 꺼내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청력을 잃었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한 신부 어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예식장에 도착한 경자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진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경자는 딸의 얼굴에서 행복한 신부의 모습 대신 깊은 긴장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 창백했어요. 엄마 오셨어요? 아진이 거울을 통해 경자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자는 딸 곁으로 다가가 수화로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야. 괜찮니? 얼굴이 너무 하얘 보여서 걱정돼. 괜찮아요. 그냥 좀 긴장돼서 그래요. 곧 시작되니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격려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김영도가 들어섰습니다. 아, 신부 어머님도 계시네요. 김영도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경자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경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김영도는 곧바로 아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김영도의 말에 아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경자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딸의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금요? 곧 식이 시작되는데. 중요한 얘기니까 잠깐만. 김영도는 아진에게 다가가더니 귓속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자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어요. 김영도의 입술 모양과 아진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김영도가 무언가를 속삭이는 동안 아진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가 점차 절망적인 얼굴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진은 자신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 끔찍한 말을 들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자는 김영도의 입술 모양을 읽으려 애썼지만 각도상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말이 아진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고 손은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김영도는 말을 마치고 나서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신부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아진은 거울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경자는 급히 딸에게 다가가 수화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식순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아진의 대답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경자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결혼식이 곧 시작되는 상황에서 더 자세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아진의 부탁에 경자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딸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화로 한 번 더 괜찮은지 물어본 후 경자는 신부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예식장 밖에서 기다리던 중 경자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김영도가 아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왜 딸이 그렇게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자는 객석에 앉아 딸의 입장을 기다렸어요.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해 신부 입장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진이 입장했을 때 경자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너무나 예뻤지만 동시에 그 얼굴에 서린 불안과 두려움도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아진은 걸어가면서도 계속 배를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경자는 딸의 표정을 계속 지켜보았어요. 서약을 할 때도 반지를 끼울 때도 아진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참고 견디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본식이 끝나고 패백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자도 함께 패백실로 이동했어요. 전통적인 패백 의식을 치르는 동안 경자는 딸과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김영도는 여전히 위험 있는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아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묘한 차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패백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아진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더니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경자는 딸의 이상 징후를 즉시 알아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좀 어지러워요. 아진이 중얼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경자는 급히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 순간 아진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패백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요.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요.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움직이는 가운데 경자는 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진의 얼굴은 죽은 듯이 창백했고 숨소리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딸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아진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자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지만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어요.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경자는 간절히 딸의 무사함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경자의 기도는 허사였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전하는 소식은 너무나 잔혹했어요. 아진은 급성 전해질 이상과 저혈압, 그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쇼크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도 함께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경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그 절망적인 표정, 김영도가 속삭인 알 수 없는 말, 그리고 결혼식 내내 딸이 보여준 불안과 두려움. 모든 것이 이 끔찍한 결과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딸과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김영도의 귓속말을 듣고 절망에 빠진 아진의 모습. 경자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딸의 마지막 고통스러운 표정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딸의 차가워진 얼굴을 바라보며 경자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아진이 이제는 하얀 수의를 입고 누워 있었어요. 경자는 딸의 손을 잡고 흔들어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기와 함께 영원히 떠나버린 것이었죠.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세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세윤의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진짜로 놀라는 것인지 아니면 연기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특히 김영도가 결혼식 당일 아진에게 한 그 귓속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면서 경자는 더욱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김영도는 갑자기 예식장의 모든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경자에게는 뭔가 숨기려는 의도로 보였어요. 장례는 최대한 조용히 치러야 합니다. 괜한 소문이 퍼지면 안 되니까요. 김영도가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에게 말했을 때 경자는 그의 입술 모양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조용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단순히 예의를 차리자는 뜻일까? 아니면 뭔가 은밀한 일을 감추려는 것일까? 빈소에 조문객들이 찾아왔지만 김영도와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너무나 무덤덤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특히 김영도는 아진이가 원래 몸이 약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다녔습니다. 임신 중이라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하지만 경자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진은 임신 초기부터 정기검진을 받았고 의사는 늘 건강하다고 했었거든요. 오히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걱정했던 것은 경자였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경자는 참을 수 없어서 수첩에 글을 써서 김영도에게 보여주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진이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아이가 갑자기 안색이 변했었는데. 김영도는 경자의 수첩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잠깐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며 대답했어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긴장하지 말라고 격려해 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경자는 그의 대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격려를 듣고 절망에 빠지는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아진을 충격에 빠뜨린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자는 혼자 빈소를 지키며 딸을 생각했어요. 아진이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보여준 불안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시댁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몸을 움츠리던 모습,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깊어지던 걱정, 그리고 마지막 날 김영도의 귓속말을 듣고 보인 절망적인 표정까지. 경자는 수첩에 조심스럽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식장 촬영 영상 혹시 녹화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딸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김영도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모든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괜한 의심으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김영도의 말에서 경자는 묘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괜한 의심이라는 표현이 특히 걸렸어요. 마치 경자가 뭔가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거든요. 장례식 마지막 날, 경자는 관 앞에서 딸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 평생을 살아온 경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딸의 목소리가 간절히 듣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없었을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는 않았을까? 화장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경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딸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비록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눈으로 본 것만큼은 정확했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경자는 딸의 방을 정리하며 단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아진의 일기장, 휴대폰, 그리고 결혼 준비 관련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특별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진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숨기려 했다는 느낌만 강해졌어요. 며칠 후 경자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아진의 대학 친구인 수진이었어요. 수진은 결혼식 당일 식장에서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진이 언니 어머님이시죠? 저는 아진이 대학 때 친구 수진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수진의 제안에 경자는 즉시 만나자고 했어요. 혹시 딸의 죽음과 관련된 단서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수진은 경자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결혼식 당일에 제가 서브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메인 촬영팀과는 별도로 녹화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는데. 경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영도가 그토록 삭제하려 했던 영상의 백업본이 존재한다니. 혹시 그 영상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감사해요. 꼭 보고 싶어요. 경자는 수화와 필담을 섞어가며 수진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수진은 경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한다며 그 자리에서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를 건네주었어요. 아진이 언니가 마지막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했는데 차마 말을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하루가 화면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경자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입술 모양과 표정, 몸짓만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영도가 신부 대기실에 들어와 아진에게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경자는 화면을 정지시키고 김영도의 입술 모양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각도가 조금 애매했지만 분명히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자는 그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하며 김영도의 입술 모양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경자는 수어 통역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입술 읽기 전문가인 이 선생님을 소개받아 함께 영상을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수어 통역센터에서 만난 이 선생님은 입술 읽기 전문가로 20년 넘게 청각장애인들을 도와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하드드라이브를 건네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 직전에 일어난 의문스러운 상황들을 수화와 필담으로 자세히 전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경자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리는 듯 따뜻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둘이 함께 작은 분석실로 들어가 큰 모니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경자는 마음을 졸이며 이 선생님이 김영도의 입술 모양을 분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서 신부 아버지가 뭔가 말을 하고 있네요. 이 선생님이 영상을 천천히 재생하며 김영도의 입술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경자도 옆에서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몇 번의 반복 재생 후 이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각도에서는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읽어보면
이 선생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우리 집 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뒤에 말했을 텐데라는 표현도 보이고요. 경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김영도가 아진에게 뱃속의 아이가 자신들 집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뜻이었어요. 그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아진이 보인 절망적인 표정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확실한가요? 정말로 그런 말을 한 건가요?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를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하며 신중하게 답했어요. 각도상 완전히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입술 모양과 턱의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부의 반응을 보면 더욱 확실해지네요. 영상 속에서 아지는 김영도의 말을 듣고 즉시 배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자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진이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보여준 불안과 두려움, 시댁 이야기를 할 때마다 움츠리던 모습, 그리고 결혼식 당일 보인 극도의 스트레스까지 모든 것이 이 한마디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으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경자의 간절한 질문에 이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입술 읽기만으로는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음성이 함께 있어야 더 확실한 증거가 될 텐데. 하지만 경자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선생님의 도움으로 해당 장면에 자막을 삽입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증거는 아니더라도 진실을 알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경자는 자막이 삽입된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영상을 보여주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냉담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어머님, 이해는 하지만 음성 분석 없이 자막만으로는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입술 읽기는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형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자는 수첩에 글을 써가며 간절히 호소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온 경자는 혼자 앉아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작스럽게 집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 경자는 들을 수 없었지만 창문을 통해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익명의 편지가 문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았어요. 조용히 살고 싶으면 잊으세요. 아이까지 죽은 거면 정리된 겁니다. 더 이상 파헤치려 하지 마세요. 편지를 읽은 경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협박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협박 편지가 자신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면 왜 이런 협박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날 밤 경자는 수첩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난 듣지 못한다. 그래서 더 많이 보고 기억한다. 딸아,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다음 날 아침 경자는 수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다른 촬영 장비나 추가 영상이 있는지 물어보려 했거든요. 하지만 수진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어젯밤에 제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다른 건 안 건드리고 촬영 장비만 가져갔어요. 아진이 언니 결혼식 관련 자료들도 모두 사라졌고요.
경자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협박 편지와 촬영 장비 도난,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과 손자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혹시 예식장에 다른 촬영 장비나 음성 녹음 시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자는 예식장에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패백실에 무선 마이크나 다른 녹음 장비가 있었다면 그곳에서 김영도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품었거든요. 예식장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협조적이지 않았지만 경자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을 열었어요. 특히 당일 음향을 담당했던 직원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날 패백실에 무선 마이크를 설치했었는데 혹시 음성 데이터가 장비에 일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김영도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면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었어요.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며칠 후 예식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선 마이크 장비에서 일부 음성 파일이 발견되었지만 매우 희미하고 잡음이 많아서 전문적인 음성 복원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경자는 즉시 음향 전문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었어요. 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대학가 근처에 있는 음향 연구소를 찾아간 경자는 김 박사라는 음향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김 박사는 대학원에서 음성학을 전공하고 법정에서 음성 분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예식장에서 가져온 음성 파일을 건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 제가 최선을 다해 복원해 보겠습니다. 다만 무선 마이크의 잔류 데이터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김 박사의 말에 경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를 표했어요. 비록 들을 수는 없지만 딸의 마지막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김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1차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경자는 서둘러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김 박사는 컴퓨터 화면에 복잡한 음성 파형을 띄워놓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확실히 사람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너무 약하고 잡음이 많아서 완전한 복원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일부 단어들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자는 화면에 나타나는 음성 파형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파형 속에 김영도의 목소리가 그리고 딸을 절망에 빠뜨린 그 말이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에 흥분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복원 작업에는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서요. 김 박사의 말에 경자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좋다며 부탁했어요. 이것이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흘 후 경자에게 또 다른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편지가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이었어요. 집 앞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서성거리기 시작했고 경자가 외출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자는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진동으로 느꼈어요. 문을 열어보니 김영도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험악한 표정이었어요. 김영도는 경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경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이 나이에 괜한 짓 하지 마세요.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김영도의 입술 모양을 읽은 경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 이제 와서 협박을 하다니요. 경자는 수첩을 꺼내 글을 써서 김영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숨길 것이 없다면 당당하면 되잖아요. 김영도는 경자의 글을 보더니 더욱 화가 난 표정을 지었어요. 수첩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자는 들을 수 없었지만 김영도의 험악한 표정으로 보아 상당히 격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헛된 짓 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 일로 산 사람까지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요. 김영도가 나간 후 경자는 온몸이 털털 떨렸어요. 하지만 이런 협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면 왜 이렇게까지 막으려 하겠어요? 다음 날 경자는 수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상황을 알려두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도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어요. 아진이 언니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자는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김영도와 그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향연구소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김 박사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김 박사님과 연락이 안 돼요. 연구실에도 나오지 않으시고 집에도 안 계시대요. 혹시 어머님이 의뢰하신 작업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경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김 박사에게까지 위험이 닥친 것은 아닐까요? 음성 복원 작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급히 연구소로 달려간 경자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박사의 컴퓨터에서 음성 복원 관련 파일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상해요. 백업 파일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일반적인 해킹으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지울 수 없는데 연구소 직원의 말에 경자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음성 복원 작업마저 물거품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연구소 직원이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행히 김 박사님이 항상 중요한 작업은 별도의 외장하드에 백업을 해두시거든요. 혹시 그것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경자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김 박사의 개인 연구실을 수색해 본 결과 정말로 숨겨진 외장하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있어요. 음성 복원 파일이 여기 있어요. 연구소 직원이 외장하드를 연결하자 김 박사가 작업하던 음성 복원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경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파일을 보면 복원이 거의 완료된 것 같아요. 김 박사님이 마지막 작업까지 끝내놓으셨네요. 직원이 복원된 음성 파일을 재생하자 비록 경자는 들을 수 없었지만 화면에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자막이 나타났어요. 그 내용을 본 경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막에는 김영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애 없애라 그랬지. 이 결혼 보여주기 쇼라고. 우리 집 아이 아니라잖아.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김영도가 임신한 며느리에게 낙태를 강요하며 아이가 자신들 집 아이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경자는 동시에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김 박사의 실종, 조직적인 증거 인멸, 그리고 계속되는 협박까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진실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경자는 외장하드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 놓기로 결심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날 밤 경자는 딸의 사진 앞에 앉아 복원된 음성 파일의 자막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딸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진아, 이제 엄마가 진실을 알았어. 너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을 반드시 벌받게 할게. 경자는 손가락을 떨며 수첩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난 듣지 못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안다. 너희들이 내 딸에게 한 짓을 세상에 알릴 거야. 하지만 경자는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김 박사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혼자서 김영도와 그의 배후 세력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진이 연락을 해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탐사보도 기자로 일하는 자신의 선배가 이런 사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경자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언론의 힘을 빌린다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진이 소개해준 탐사보도 기자 박 기자와 만나기로 한 날 경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박 기자는 10여 년간 권력형 비리를 추적해온 베테랑 기자로 특히 법조계의 은밀한 부정행위들을 폭로하는데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경자는 딸의 사진과 복원된 음성 파일,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가방에 넣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수진 씨에게서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박 기자는 경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한다는 듯 따뜻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경자는 수화와 필담을 섞어가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부터 김영도의 의심스러운 행동, 증거인멸 시도,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결정적인 음성 파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박 기자는 경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복원된 음성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는 더욱 놀란 기색을 보였어요. 이것은 정말 큰 사건이네요. 김영도라는 사람이 지역 법조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요. 하지만 박 기자는 동시에 우려도 표했습니다. 김영도의 영향력과 그동안 보여온 조직적인 은폐 시도들을 고려할 때 단순히 기사로만 폭로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 사건을 제대로 다루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음성 파일만으로는 상대방이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보강 증거들을 찾아야 해요. 박 기자의 말에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일단 저희가 독자적으로 취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영도의 과거 행적, 아드님인 김세윤과의 관계, 그리고 혹시 비슷한 사례가 더 있었는지 조사해 보겠어요. 박 기자는 경자에게 당분간 조심스럽게 행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경자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박 기자에게서 첫 번째 취재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김영도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님, 김영도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며느리 문제로 소송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은밀하게 무마된 적이 있어요. 박 기자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김영도의 첫째 아들이 결혼했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당시 며느리가 갑자기 임신 중에 유산을 했고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며느리 측에서 김영도를 고발하려 했지만 결국 합의로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았다고 해요. 경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영도가 자신의 딸에게 한 짓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며느리를 괴롭혀 아이를 잃게 만든 전력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혹시 그때 며느리분과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요? 경자의 질문에 박 기자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시도해 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오래된 일이고 당사자도 다시 그 일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박 기자는 기적처럼 그 전 며느리와 연락을 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재혼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여성은 처음에는 만나기를 거부했지만 경자의 상황을 듣고 나서는 마음을 바꾸었어요. 저와 똑같은 일을 당한 분이 계시다니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죠. 전 며느리인 이미숙 씨와의 만남은 경자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10여 년 전 김영도는 이미숙 씨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저한테 아이가 우리 집 아이가 아닐 거라고 하시면서 없애라고 했어요. 그때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스트레스로 유산을 했고요. 이미숙 씨의 증언은 경자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김영도의 행동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였거든요. 당시에 저도 녹음을 해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지금도 그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숙 씨가 보여준 10여 년 전 녹음 파일에는 김영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아진에게 했던 말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박 기자는 이제 2건의 유사 사례와 음성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다며 본격적인 기사 작성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박 기자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신문사 간부들이 갑자기 이 기사의 보도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나 봐요. 김영도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해요. 신문사에서는 너무 위험하다며 기사를 보류하라고 합니다. 경자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이제 언론마저 김영도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인가요? 하지만 박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사를 낼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온라인 매체나 시민 기자들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던 중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사라졌던 김 박사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위협을 받아서 피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안전한 곳에서 연락드립니다. 김 박사는 자신이 복원한 음성 파일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했어요. 음성 분석 전문가로서 그 파일의 진위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법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법정에 나가서 음성 분석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자는 김 박사의 제안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싸움에 이제 든든한 조력자들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박 기자도 다시 희망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공식 기사는 어렵더라도
시민사회와 온라인을 통해 여론을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법적 절차를 밟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날 밤 경자는 딸의 사진 앞에 앉아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던 싸움이 이제 조금씩 희망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록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진아, 엄마가 포기하지 않을게. 너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반드시 벌을 받게 할 거야. 경자는 수화로 딸에게 말하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어요.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자와 박 기자, 그리고 김 박사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시민사회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을 통해 사건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경자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딸의 억울함도 풀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일주일 후 경자는 담당 검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진전이었어요. 검사는 제출된 증거들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 박사가 복원한 음성 파일과 이미숙 씨의 과거 증언이 결합되면서 사건의 신빙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어요. 어머님이 제출해 주신 증거들을 종합해 보니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패턴으로 보입니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담당 검사의 말에 경자는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어요. 그동안 혼자서 외롭게 싸워왔던 일이 이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도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며칠 후 김영도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경자는 뉴스를 통해 김영도의 기자회견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이 모든 것은 악의적인 날조입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용해 우리 가족을 모함하려는 시도에 불과해요. 김영도는 당당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심지어 음성 파일마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술적 조작의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요즘 기술로는 누구든지 음성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작된 증거로 선량한 시민을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김영도의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일부에서는 경자를 지지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김영도의 주장에 동조하며 증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영도의 지위와 명성을 고려할 때 이런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과거 이미숙 씨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며 김영도의 반복적 범행 패턴을 강조했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김영도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박 기자의 보도가 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과거에 김영도 집안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증언을 위해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김영도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한 여성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그때 젊은 마님이 울면서 배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영감님이 화를 내며 뭔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아이를 포기하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증인은 당시 김영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 말을 증언했습니다. 김영도 씨가 술자리에서 며느리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아이 문제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신의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아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여론은 점차 경자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김영도의 평소 행동과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면서 음성 파일의 신빙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검찰 수사도 본격화되었어요. 김 박사는 법정에서 음성 분석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음성 파일은 조작될 수 없는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 장비의 잔류 데이터에서 추출한 것으로 현재 기술로는 이런 형태의 조작이 불가능해요. 김 박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법원은 독립적인 음성 분석 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역시 음성 파일이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라는 것을 확증했어요. 이미숙 씨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10여 년 전 김영도 씨는 저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우리 집 아이가 아닐 거라고 하면서 없애라고 했어요. 그때의 충격과 공포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미숙 씨의 증언은 법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김영도의 행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인 패턴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영도의 변호인단은 필사적으로 반박했지만 쌓여가는 증거들 앞에서 점점 밀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과거 사건과의 유사성과 다수의 목격자 증언이 결합되면서 김영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복원된 음성 파일이 공개되었을 때였어요. 경자는 비록 들을 수는 없었지만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충격적인 표정을 통해 그 파급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애 없애라 그랬지. 이 결혼 보여주기 쇼라고. 우리 집 아이 아니라잖아. 김영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임신한 며느리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시아버지의 잔혹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김영도는 여전히 조작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판사도 김영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수사 과정에서 김세윤이 아버지 김영도의 지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내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김세윤은 아버지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체면과 자신의 앞날을 위해 아내의 고통을 외면했어요. 검사의 발언에 따르면 김세윤은 결혼 전부터 아진이 임신한 아이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이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었어요. 경자는 이 사실을 알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사위라고 믿었던 김세윤마저 딸을 배신했다니요. 아진이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이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법원은 김영도에게 배우자에 대한 강요 및 협박 혐의를, 김세윤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사망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임신한 여성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중하게 보았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생명을 경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경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비록 딸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영도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세윤 역시 집행유예와 함께 법조계에서 영구 퇴출되었어요. 지역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권력층의 부패와 인권 침해를 고발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경자는 법정 밖에서 박 기자와 김 박사 그리고 이미숙 씨를 만났어요. 이들 모두 경자와 함께 진실을 찾기 위해 싸워준 동지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딸분도 이제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기자의 말에 경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승리였어요. 그날 밤 경자는 딸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딸에게 전했어요. 아진아, 엄마가 해냈어. 너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았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법정 판결이 내려진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따뜻한 봄날, 경자는 딸과 손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함께 특별한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바로 갓 태어나 몇 주 된 아기였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 경자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이 아기는 김세윤과 아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어요. 경자가 최근에 입양한 버려진 청각장애 아기였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경자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고아원에서 이 아이를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이 아이도 나처럼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랑은 소리가 없어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고아원 원장에게 입양 의사를 밝혔을 때 경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아기를 키우겠다는 경자의 결심에 처음엔 모든 사람이 놀랐지만 경자의 진심을 알게 된 후에는 모두가 응원해 주었어요. 묘비 앞에 앉은 경자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무릎에 앉히고 수화로 말했습니다. 아진아, 이 아이 좀 봐. 이름은 은진이라고 지었어. 너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온 거야. 은진이는 경자의 품에서 편안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였지만 경자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세상의 말은 못 들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자라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경자는 은진이에게 아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비록 아기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경자는 언젠가 은진이가 자라서 자신의 언니 같은 존재였던 아진에 대해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경자의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청각장애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경자에게 강연을 요청했고 경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해서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주의 깊게 보고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기에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어요. 경자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진실을 밝혀낸 어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삶의 교훈이 되었어요. 박 기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권력층의 부패와 약자에 대한 폭력을 고발하는 전문 기자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경자를 찾아와 근황을 묻고 새로운 사건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도 진정한 언론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약자의 편에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어요. 김 박사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법정 음성 분석 전문가로서 더욱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는 경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정의 실현을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기꺼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숙 씨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경자와 함께 싸우면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자 언니 덕분에 저도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수진이는 이 사건 이후 사회복지사가 되어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김영도는 법정 판결 이후 모든 명예와 지위를 잃고 감옥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지역 법조계의 거물이었던 그는 이제 죄수 번호로만 불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김세윤 역시 법조계에서 영구 퇴출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으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1년 후 경자는 묘비 옆에 작은 비석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경자가 직접 새긴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그날 당신은 귓속말로 죽음을 선고했지만 나는 침묵으로 진실을 지켰습니다. 이 글귀는 단순한 복수나 원한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권력과 폭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약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소리를 잃었지만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은진이가 돌을 맞던 날 경자는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박 기자, 김 박사, 이미숙 씨, 수진이 등 함께 싸워준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은진이는 이제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경자의 수화를 따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에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사랑과 진실, 그리고 정의 같은 것들 말이에요. 경자는 은진이를 안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진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경자는 은진이를 재우고 나서 아진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딸에 대한 그리움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진아, 엄마가 내 동생을 잘 키우고 있어. 이 아이를 통해서 너도 계속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아서 외롭지 않아. 경자는 수화로 딸에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은진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청각장애가 있었지만 밝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은진이에게 수화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입술 읽기도 함께 익히도록 했어요. 할머니, 아진 언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은진이가 5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아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경자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아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진 언니는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착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지. 은진이는 경자의 수화를 따라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진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경자는 이제 78세가 되었지만 은진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새롭고 행복했어요.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새로운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이 그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자와 은진이는 함께 아진의 묘소를 찾았어요. 은진이는 작은 손으로 꽃을 받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진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은진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인사를 보며 경자는 눈물이 났어요. 딸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와서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도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경자는 일기장에 글을 썼어요. 오늘도 아진이를 그리워했지만 은진이 덕분에 웃을 수 있었다. 소리는 들을 수 없어도 사랑은 느낄 수 있고 말은 할 수 없어도 마음은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 딸아,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은진이를 키워나갈게. 세월이 흘러도 경자의 마음속에서 아진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은진이를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도 진실과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말이에요.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